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당근보 T홍보 해석 개념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요번 시간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근보 했고 볶음보 했고 T홍보 했는데 T홍보에 이제 그 프로세스 해석 프로세스가 있죠. 근데 T홍보에도 당근 T홍보가 있고 볶음 T홍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 볶음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오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보통 T홍보 해석까지는 잘 가지는 않아요. 전문대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근 T홍보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그 콘크리트 보나 기둥이나 모든 전반에 대해서 프로세싱화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대단히들이 머릿속에 익혀지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소분류들은 다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최소 철근량 검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순위인장 변환율 검토인데 그 하는 이유가 뭐다? 강도 저감 배수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순위인장 변환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 보면 해석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우선 당근 T홍보 프로세스 나가기 전에 당근 T홍보에 대한 해석 프로세스 전 개념을 일단 먼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T홍보도 똑같이 당근 T홍보, 볶음 T홍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T홍보가 형성이 되면 당근 T홍보는 밑에만 철근이 있다. 당근보랑 똑같죠. 당근보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날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주자라는 거죠. 이 날개가 뭐죠? 이게 바로 슬라브 두께죠. 그래서 지금 요 높이가 요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슬라브 판이 길게 가고요. 이렇게 보가 가는 거죠. 이렇게 보가 가는데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가 가는데 딱 저번 주에 이제 그 유효폭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T형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슬라브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당근보나 볶음보로 보통 설계를 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볶음보에서 내력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는데 T형보로 설계를 다시 검토했을 경우 대략 강도가 한 10에서 15% 정도 증가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면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T형보로 평가를 하거나 검토를 할 때 도저히 볶음보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T형보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T형보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는데 밑에만 철근이 있으면 당근 T형보고 상부에도 철근이 있으면 볶음 T형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당근 T형보와 볶음 T형보를 설명하기 앞서 이 해석 개념을 보면 상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슬라브 두께, 그러니까 요거는 두께인데 플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랜지, T 플랜지라고 표현하고 요 위쪽에 대해서는 유효폭이라고 하죠. 이펙티브 B2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이제 외부 쪽이니까 BW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주인장 철근 중심까지 거리라고 해서 D라 표현을 했고
최외단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디텐션의 DT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최외단 인장철근 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왜 필요하다 그랬죠? 최소 허용 변형률, 순인장 변형률을 검토해서 강도 저간계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요란해 보이지만 개념은 저렇죠. 얘를 양쪽에 있는 요 콘크리트 날개를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개념에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새겨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다? 콘크리트. 이건 좀 다시 표현할게요. H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H 플랜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뭐죠? 콘크리트 압축축 콘크리트에 대한 컴프레션 C와 항상 늘 얘기했었던 C는 컴프레션과 텐션은 서메이션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압축축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등가압력 블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고 인장에 대해서는 TS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토탈 CC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나온다? 중립축이 만약에 요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 A가 결정이 되면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맞죠? 요 위에 하나로 해서 이만큼 크게 넓이로 해서 해도 되지만 이게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었을 때 C 값이 그러니까 C 값이 중립축까지 거리가 요 플랜지보다 하부에 있으면은 각각 이 녀석과 이 가운데 있는 녀석과 이 녀석을 각각 CC와 CC1, CC2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등강력 블럭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 가운데에 있는 CC1과 하부에 있는 CC2와 이 텐션과의 관계가 같아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쓰자. 그러면은 CC1 플러스 CC2는 TS와 같다라는 이 힘의 표현 방정식에 의한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T형보를 최초에 검토를 할 때는 일단 프로세스를 조금 이따가 이제 진행을 할 거지만 이러한 개념들, 요 내부 이 중립축이 요 위치에 1번 위치에 있느냐, 2번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을 하나로만 볼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하나만 볼지 두 개를 볼지도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T형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요 공식을 갖다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 프로세스를 들어갈 건데요. 자, 요번 시간은 당근보죠. 당근보 T형보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당근보 볶음보를 반드시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 전체가 비대면 강의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보고 있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학기는 제가 무슨 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잘 극복합시다. 지금 뭐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거는 몸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럽 뭐 이런 데 있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태원 클럽 때문에 난리 났죠. 아주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자, 자꾸 사이드로 빠지죠. 최소 철근량 우리가 똑같다 그랬죠. 무조건 첫 번째 뭐다? 무조건 최소 철근량 검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형보를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폭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잘 보이나? 좀 잘 보여요? 아, 펜을 바꿔야 되겠네. 잘 안 보이죠? 이 펜을 바꿀게요. 그리고 새 펜으로 다시. 아유, 깨끗합니다. 이제 상부가 플랜지의 유효폭, 그 T형부의 유효폭이라 그래서 뒤에 이펙티브 이자가 붙는다 그랬죠. B2가 되고요. 하부는 뭐라 그래 표현했었죠? 요거를 이제 외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철골에서 상부 플랜지, 중앙부 외부라 표현해서 얘는 B2로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은 높이인데 플랜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H 플랜지 F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당근 T형보기 때문에 하부의 철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다? 당근 T형보에서의 목적은 중립축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최소 철근량 검토, 이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어떻게 정해져? 이거 누누이 몇 줄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첫 번째로 로우 미니멈, 그죠? 이 로우가 왜 로우라 그랬죠? 철근 B, 최소 철근 B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철근 B 로우 같은 경우는 이 BD, 이 유효 단면적 이내에 철근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비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렇고 저희가 공식 유도를 하면서 최소 이만큼의 철근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게 25%, 0.25 루트 FCK 분의 FY와 FI분의 1.4 중에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죠? 요 최대 수치 값을 나온 걸 갖다가 조금 전에 썼었던 로우 BD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AS 미니멈은 어떻게 한다? 로우 미니멈 분의 BD 해서 어쩌고 저쩌고 밀리미터 제곱이 AS required, 그러니까 필요 철근량보다 많으면 최소 철근량은 괜찮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맨날 하는 거니까 지워도 상관없겠죠? 두 번째는 뭐였죠?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순인장 변형률 검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인장 변형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갈게요. 우리가 두 번째 프로세스죠. 순인장 변형률. 그래서 텐션, 인장이니까 텐션 T가 붙을 거고 변형률이니까 입실론이 붙겠죠. 입실론 T를 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뭐다? 이 녀석이 이제 순인량 변형률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변한다 그랬죠? 강도 감소 계수를 얼마를 써야 될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순인량 변형률이 0.004보다 이상, ST400에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부제로 봐줄게. 그래서 0.002 이하는 압축제로 봐줄게, 인장제로 봐줄게, 휨제로 봐줄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아요. 요 A 값을 우리가 먼저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가응력 블럭을 표현을 하는데 상부 전체 폭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요 라인에 A 값이 걸리게 되면 이건 맞는 A 값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 유효폭을 계산해서 이게 1번 라인이라 그러고 요게 2번 라인이다 하면은 요 유효폭을 사용을 해서 2번 라인에 중립축이 오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이만큼 공극이 생기는 거죠.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 구해야 된다.
라고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A는 어떻게 산정한다 했죠? C는 T다에서 0.85 FCK A 전체 유효폭을 본다 했으니까 B 이 값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AS FY를 산정을 하면 중립축 A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H 플랜지보다 밑에 있는 경우다. 아니죠. 위에 있는 이게 이제 1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A는 똑같죠. 0.85 FCK B2의 AS FI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플랜지 두께보다 크다. 2번의 경우다 하면은 이 플랜지의 영향을 고려해서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해당되면 여기 이제 공극이 생기잖아요. 요만큼의. 그러니까 블랭크가 생기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면은 이 A 값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그러면 이 B 값을 쓸 수 있을까?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각각 계산을 하냐? 중립축을 요 녀석을 잘라서 여기 AS 플랜지의 값, 그러니까 전체 높이와 B에서 BW 값을 빼게 되면 요 값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B에서 BW를 뺀 값을 나누기 2하면 되죠. B에서 요거 빼고 B2 마이너스 B 외부가 되는 값이 되는 거죠. 요거 곱하기 전체 H 플랜지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B2-BW의 HF라는 요 녀석이 바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다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근보일 경우에는 똑같아요. 좀 쉽죠. 요거만 고려해주면 되고, 복근 T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 검토할 필요 없죠. 바로 뭘 보면 되죠? 바로 C는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B2 값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뺀 값을 쓸 것이냐만 결정을 해주면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만 해주면 바로 중립축 C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A를 베타 1으로 나눠주면 되죠. 왜냐하면 A는 베타 1 C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항시켰을 때의 C 값을 계산할 때는 A를 베타 1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베타 1은 콘크리트 강도 28MPa 이하는 전부 다 0.85라 그랬고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이 되겠네. 자, C 값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입실론 T는 C의 DT-C C의 DT-C 곱하기 0.003 이거는 이제 케이스 1번에 해당되는 경우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지가 그 중립축의 위치가 요 1번 위치에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것도 바로 1번 위치에 대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2번 위치에 있다. 2번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 프로세스에서는 복근보로 가정한다. 갑자기 당근 T형보에서 복근 T형보로 가정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저거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보로 가정한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걸 갖다 철근으로 이 T형보에 있는 요 녀석을 철근으로 환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철근으로 환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근으로 환산하는 과정도 C는 T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C는 T다에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죠? C는 T다에서 보면은 0.85 FCK AB는 AS FY에서 요 AS를 남기고 이걸 이항시키면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대신에 플랜지의 요 압축축 콘크리트를
철근으로 환산을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AS 플랜지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FY로 나누고 0.85 FCK A가 이제 요 높이가 되는 거죠. 전체 높이가 되기 때문에 H 플랜지에서 전체니까 그 전체 슬라브 유어폭에서 외부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BE-B 외부를 빼주게 되면 딱 요만큼에 해당되는 녀석을 뭘로 환산한다? 콘크리트로 환산한다라는 겁니다. 철근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T형부의 날개에 있는 콘크리트를 철근으로 환산을 해서 볶음보랑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계산했었던 볶음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제 요 AS 플랜지라는 녀석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실은 T다는 지우고 요게 2번에 요 2번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와 2번 프로세스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립축이 1번에 있냐 2번에 있냐에 따라서 프로세싱의 당근보도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플랜지가 우리가 슬라브 안쪽 요 H 플랜지보다 작다 A 값이 그러면 요 경우는 요 전체 요 위에 있는 요 박스 치는 요 녀석으로 해서 컴프레션 CC 값을 계산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2번에 있게 되면 요 녀석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로 AS 플랜지 철근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일반 볶음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철근으로 환산했으면 여기 이제 철근량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원리에서? C는 T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좀 집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번 프로세스는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필런 T가 계산되면 바로 뭘 계산할 수가 있다. 파이 값이 얼마다? 라고 바로 결정해낼 수가 있는. 그러면 당근보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거지만 2번 프로세스는 이 플랜지의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중립축을 재산정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중립축은 틀린 중립축이 되니까 틀린 그 등가운영 블록 깊이가 되는 거죠. 요 A 값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당근 T형부에서 요 1번은 금방 해결이 되더라. 근데 2번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다. 그래도 좀 더 1번 프로세스부터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수인자 변형 단적 1번 해서 가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간다 그랬었죠? A는 0.85 FCK B 이펙티브 위에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철근 AS FY 값을 했는데 H 플랜지 높이보다 작으니까 그럼 바로 뭘 계산할 수 있다? C를 계산할 수 있다. 베타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C 계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 C값은 이 C값은 뭘 위한 C값이라고 그랬죠? 최외단 철근의 변형률을 계산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H 플랜지보다 작게 되면 이 A 값은 올바른 값이 되는 거고요. 이 C 값도 그러면 바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1번 프로세스의 가장 그러니까 당근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필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3 해서 이 값이 2.0 이필론 Y나 0.004보다 이거 중에 큰 값이 크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장 지배 단면이 되고요. 인장 지배 단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파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설계 모멘트 강도에서 집어넣어도 돼요. 파이는 얼마다 해서 늘상 우리가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파이 값과 이필론 T 값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0.65에서
0.85 관계에서 배력의 0.002와 0.005 사이에서 이렇게 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0.85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0.65가 된다는 사실은 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값을 바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죠? 그냥 파이 m에는 파이는 얘는 당근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파이 m에는 파이에 as fy의 d-2분의 a 이렇게 계산해서 이 a 값이 올바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뭐랑 똑같다? 당근보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2번이다. 이 그림을 다시 좀 그릴게요. 지저분하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1번은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이게 1번 라인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2번 라인이라 그러면 1번 프로세스는 당근보랑 동일하다고 했으니 요대로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끝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얘보다 큰 경우라는 거죠. 2번 결국은 프로세스 2가 되겠죠. 프로세스 2가 되는데 얘보다 크게 되면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블랭크한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고려 대상 계산해서 유효폭보다 더 지금 요 H 플랜지가 크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요 A 값은 잘못된 A 값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바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바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요 블랭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할 수가 있다? 요 상부에 있는 요 녀석을 뭘로 치환을 한다? 바로 철근으로 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AS 플랜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은 AS 플랜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했다? 바로 C는 T다에서 보면 0.85 FCK B는 그죠? B 다 통틀어서 B 외부 빠졌네요. 그죠? B는 AS FY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플랜지의 영역을 고려할 거니까 AS 플랜지라고 표현하고 요걸 남기고 모두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S 플랜지는 FY분의 0.85 FCK인데 이 B값이 이제 중요하죠. B값이 어떻게 되죠? B에서 얘를 빼면 양쪽의 폭을 모두 고려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E- B 외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철근량 압축축 철근량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복분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어떻게 한다? 바로 중립축을 계산할 때 전체 철근량에서 이 녀석을 또 빼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A는 0.85 FCK에 여긴 유효폭이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외부폭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얘를 철근으로 환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녀석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AS 플랜지로 치환을 해서 복분보로 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유효폭 B는 이제 BW가 되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S에서 AS 플랜지를 빼준 것에 대한 FY를 계산하게 되면 원래 없는 거니까 중립축이 어디에 와 있든 상관없죠.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바른 A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을 산정하고 네 번째로 C도 똑같죠. A 나누기 베타 1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 3으로 해서